아직 눈도 녹지 않은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 별이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별이 씨, 네. 너 왜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그 배달 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예? 배달이요. 생각보다 같이 좀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먼 데였는데. 뭐라요? 아, 근데 괜찮아요. 저는 위치가 어딘지 알아서 뛰어가면 돼요. 10분? 요즘 송별이 씨는 틈이 날 때마다 걸어서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적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 아니 이 추위에 밖에서 기다리기엔 좀 힘들지 않나요? 어디 따뜻한 데라도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배달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하면 2,000원 정도 받는데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 알바 한 번 간 거 돼가지고요. 일단 추워도 좀 참으려고요. 배달! 갈게요. 꽁꽁 온몸을 풀 새도 없이 또다시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배달 왔는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짬짬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용돈 버리기에는 편하더라고요. 몇 건의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별이 씨. 다녀왔습니다. 운동 갔다 왔어. 운동 갔다 왔어. 춥지? 추워. 그래, 추운데 뭐한데 그래, 오래 있었어. 응. 밥 먹었어요? 너 오면 먹으려고 그랬지. 엄마에겐 걱정을 끼칠까 운동을 다녀왔다고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녀가 집 근처에서 잠깐씩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도 몸이 불편한 엄마를 수시로 돌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그때 울리는 엄마의 전화벨. 네, 어디세요? 네, 그 송비리 가수님 섭외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 예. 네네네. 작년 말 소속사를 나온 뒤 요즘 대신 매니저 일을 맡아주고 있는 엄마. 2월 6일이에요? 몇 시에요? 이걸로 안 돼, 엄마. 안 돼? 투삭하잖아. 아,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부분들은 다시 연락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별이 씨의 반대에도 대뜸 스케줄을 잡아버리는데요. 아니 근데 그날 못 가잖아. 왜 못 가? 투삭할 때 같이 가야 되잖아. 그날 안 오는데. 아, 어떻게든 갈게, 걱정 마. 안 잡아주면 비청이청해갖고 쓰러질 것 같으면서. 시청이청 안 쓰러져도 돼. 걱정하지 아니 마. 그걸 나한테 되냐고 물어보고 말을 하든가 해야지. 바로 가버린다고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나는 물어보면 뭐 그 머뭇거리는 동안 다른 사람 섭외할 건데. 아 그럼 내 자리 아닌 거잖아. 내가 어차피 못 가는데 내 그러면. 아이, 그래도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엄마 투석할 때 내 옆에 있어야지. 혹시 뭐 뭔 일 생기면 어쩌려고. 고마운데 그냥 그날은 네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 엄마의 투석 날만은 함께 병원에 가고 싶다는 별이 씨. 그런데 요즘 이런 말다툼이 잦다고 합니다. 활동보조사 선생님이 오시기는 하거든요. 활동보조사 선생님이 병원을 데려간다고 해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챙겨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 안 잡았으면 좋겠기는 한데 이제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할 일 해라 이거라서. 아, 엄마 약 먹을 시간이다. 알람을 맞춰놓고 엄마의 약을 챙기는 별이 씨. 그날 밤 이젠 쉴만도 한데 책상 앞에 앉은 별이 씨. 하루 종일 엄마 간병하랴 아르바이트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텐데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제가 독학사 전공이 법학이라서 지금 전공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 우선은 저도 법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합격해서 제가 4년 4단계 졸업까지 다 하게 되면은 4년제 학사랑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스쿨 쪽도 진학을 고민하고 있어요. 독학사로 공부하며 변호사를 꿈꾸고 있다는 별이 씨. 그녀는 한때 천재 소녀로 불릴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 이것도 상, 뭐 이것도 상. 중학교 때 3학년 동안 전교 2등 딱 한 번 했고 전체 다 전교 1등 했어요.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로 혼자 독하게 해서 그것도 수석했어요. 다음 날 웬일로 잔뜩 멋을 부리고 서울 나들이에 나선 송별이 씨.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제가 노래교실에 공연이 있는 날이라서 조금 예쁘게 입어봤어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아, 언니들한테 예뻐 보여야죠. 오랜만에 잡힌 공연 스케줄에 살짝 긴장한 듯한 모습.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프로가스 모드로 돌입. 관객들 분위기도 금세 달아오릅니다.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 마. 6살의 가수로 데뷔해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지금까지 무려 20장이 넘는 앨범을 낸 송별이 씨. 특유의 청아하면서도 힘있는 음색으로 10대 나이에도 헬로 트로트 베스트 11에 드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 지겨워? 난 내 노래 지겹던데. 딴 거 틀어줄까? 계속 장곡.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극진하게 엄마를 간병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한 50도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안 되셨죠 아직?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한 10년, 20년째 회춘하셨죠, 그죠?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지고 슬픈 마음도 좀 가라앉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다음 곡이 이어집니다. 간드러진 목소리에 관객들의 몰입도는 더욱 높아지고 노래가 끝나자 진심 어린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회장님이시군.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달려와 응원해주는 팬들. 왜 눈물 나죠? 좋았어. 너무 예쁘고 좋았어. 고생 많이 했겠어. 너무 잘해. 너무 예뻐.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기에 별이 씨는 힘이 납니다. 응원할게요. 앞에 들어가서. 정말 말 그대로 노래로 보답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 금전적으로나 뭐 그런 걸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 이 가수 내가 정말 응원했는데 진짜 잘 되고 있다.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고 그렇게 팬분들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네, 엄마 나 무대 끝났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아니나 다를까 엄마입니다. 알았어. 나 금방 들어갈게요. 응, 알았어. 아, 저희 엄마는 궁금해하세요. 잘하고 왔나?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엄마 잘 계시는지 걱정이 돼서 끝나고 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부터 드려요.
그날 밤 인터넷 동영상 촬영을 하는 별이 씨. 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私が韓国で活動している曲を1曲歌わ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曲の 수준급의 일본어로 해외 팬들을 위한 일본어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데요. 살짝쿵 안아주세요. 살짝쿵 내게 오세요. 이렇게 노래로 팬들을 만나는 순간이 그녀에겐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해서 버티는 것도 있어요. 이제 노래를 하는 동안 이제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걸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동안은 그 잘 살아온 사람들한테 보답을 주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시차가 있어도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안 오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창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던 그때 별아, 네. 여기 좀 와봐. 급하게 호출을 하는 엄마. 무슨 일일까요? 네, 엄마. 엄마 좀 일으켜봐. 네. 앉아봐. 앉아봐. 응. 너 행사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번엔 하지 마, 진짜. 아, 참나. 엄마 병원 가는 날에는 나한테 물어보고 간다고 하든지 그날은 좀 힘들어요.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난 어려워. 나도 나 혼자 행사 가는 거 어려워. 아직까지 유명 가수는 안 됐고 아직 돼가는 과정이잖아. 아니 근데 유명 가수가 아니면은 뭐 엄마 병원 때문에 일정이 안 돼서 못 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다 엄마 아빠 있고. 그러면 엄마가 그냥 요양병원에 들어가 버릴까? 왜 그 병원에 들어가 갑자기? 아, 그래야지 딸내미 앞길을 안 막지. 요양병원 나 들어가서 때문에 뭐 못 간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참 갑자기 요양병원 얘기까지 꺼내는 엄마의 강경한 태도에 말문이 막혀버린 별이 씨. 어떤 행사든지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아무튼 알았어. 2월 6일 날 갈게. 간다고 했으니까 차편 알아볼 테니까. 그래 알았어. 억지로 밀어붙이긴 했지만 딸이 왜 꼭 함께 병원에 가려는지 그 이유를 알기에 엄마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고 이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생각해서 병원을 항상 엄마를 데리고 갔으면 하는 거죠. 바늘 빼고 나면 어지러워서 가만히 누가 잡아줘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집에 와서도 그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행사보다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다음 날 긴장된 표정으로 별이 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오늘은 장내 기능 시험에 도전하는 날이라는데요. 엄마가 멀리 못 나가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투석 환자시다 보니까 외출을 길게 하시면은 피곤해서 외출을 거의 못 하시는데 차가 있으면은 조금 대중교통으로 가긴 먼데도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합격했어요. 이제 도로주행을 6시간 해야 된대요. 근데 하고 나서 또 시험 봐야 된대요. 일단 한 고비는 넘긴 상황. 제일 먼저 엄마에게 합격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보세요? 기능 붙었어. 아. 2번 한다고?
왜? 입원해야 된대? 이런 시련들은 당하고 또 당해도 무뎌지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짓잖아요. 그 아파트 전부 맡아가지고 이제 도배 공사하고 그럴 때 돈을 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남들 못지않게 단란했었다는 별이 씨 가족. 하지만 어느 날 약물 알레르기로 혼수 상태에 빠진 엄마로 인해 집안 경제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척추골절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된 엄마를 돌보기 위해 별이 씨는 학교도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미안하지. 그래, 아파서 가슴이 다 망가졌어. 나 때문에.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을 내 상황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씩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슬픈 거죠. 뭐 저라고 남들처럼 편하게 유학 가고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항상 어릴 때부터 저는 포기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좀 슬픈 거죠. 다른 게 슬픈 게 아니라. 학교 생활고 안 하면 안 해도 뭐 별 상관없어요. 친구들이야 딴 데 만나서 놀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도 되게 찬란했던 꿈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걸 항상 부러뜨리면서 살았어야 했으니까 단순히 그게 슬프다는 거죠. 다른 게 슬픈 게 아니라. 하지만 별이 씨는 가족이 있기에 또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뭐 저도 저대로 힘들지만은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가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런 거보다는 각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고통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온 별이 씨. 안녕하세요. 제 손입니다, 선배님. 밖에 추운 데 있었구나. 네. 바로 대한가수협회 회장이자 대선배인 박상철 씨인데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활동하는 모습을 쭉 지켜봐온 분이기에 요즘의 고민에 대해 조언을 구해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엄마가 아프시고 아빠도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막 집을 혼자 비우고 스케줄을 편하게 다닐 만한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가수가 무대에 안 나오면 잊혀진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이 좀 몸이 안 좋고 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있고 집에서 할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답답하신가 보더라고요. 효년에 그러니까 그게 그 엄마 때문에 활동을 좀 뭐 작게 한다든가 뭐 이런 생각하면 엄마도 부담이 더 되지. 엄마의 꿈이 뭐야? 제가 유명해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는 송별이 데리고 다니면서 오로지 송별이 띄우는데 뭐 목표를 둔 분이야. 그분은 그게 가장 행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를 저거 하려면 송별이 열심히 활동해야 돼.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조언에 생각이 많아지는 별이 씨. 근데 이게 원래 시련이 있어야 된다. 맞죠? 시련 후에 더 잘 돼. 그럼 제대로 남아있어요. 늘 그렇더라. 인생은 그렇더라. 시련을 겪고 난 뒤에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송별이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지금의 시련이 나중엔 분명 성공의 밑거름이 돼줄 거란 선배의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봅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별이 씨 모녀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녹음실. 이곳엔 왜 온 걸까요? 엄마가 원래 꿈이 가수였잖아. 그래, 엄마 노래 잘했잖아. 그래. 근데
할머니가 반대했다면서. 그렇지.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뿐이 아니라 집안 어른들이 다 반대했어. 그래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엄마 꿈 이뤄주려고 왔어. 그때부터는 기억이 나. 가수가 꿈이었던 엄마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별이 씨. 드디어 모녀가 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를 합니다. 구름 따라 정처없이 떠도는 인생길. 언젠가 내가 꼭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제주도에 멋진 집 하나 지어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빨리 건강해져서 저 공연할 때도 편하게 보러 오시고 셋이 오붓하게 좀 외출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 되면 같이 집도 짓고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걷는 소풍 같은 인생길이라지만 별이 씨 가족이 앞으로 걷는 그 길만은 꼭 꽃길이었으면 좋겠네요.